세상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이 아이들이었을까요? 때로는 말썽꾸러기 사고뭉치들이지만 그럼에도 함께하는 이유는 사랑해, 행복해, 즐거워, 고마워. 말 대신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오늘은 개들을 위해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간 주인공을 만나러 전라남도로 찾아갑니다. 먼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을 맞이한 건 무시무시한 경고문?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지 의심이 가던 찰나 마치 호위무사처럼 한 여인을 둘러싸고 모습을 드러낸 수많은 개들.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시골에서 동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키우면서 살고 있는 손서영이라고 합니다. 한두 마리 구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면에도 낯가림 없이 열렬하게 제작진을 반겨주는 개들. 조금 정신없는 것 빼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애들 데리고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하루에 2번 오전, 오후 산책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들한테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요,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 애들이 지금 반 정도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곳은 집과 이어진 부모님의 과수원인데요.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 32마리 개들의 전용 산책로로 사용 중이랍니다. 아이고, 너는 옷을 어디다 팽개치고 왔니? 아이고, 옷을 또 찢어놨구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피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햇빛이나 이런 데 바로 노출되면은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약간 알러지 같이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면서 되게 간지러워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얇은 옷을 좀 입혀놓는 편인데 자꾸 찢어놓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두는 편이거든요.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하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얘네들이 길거리를 떠돌았을 때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마음 편하지 않게 지냈었던 세월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목줄도 풀고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뛰어놀며 자유를 만끽하는 녀석들. 들하고 이렇게 이름 네. 부르고 네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대화 상대가 그렇죠. 네, 애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좀 자기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약간 뭐 소통까지는 못하겠지만 약간 교감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터치를 한다던가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랑 되게 긴밀하게 이제 좀 친근감을 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시간이 허락되면 좀 애들하고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1마리, 2마리 키우시는 분하고는 정말 너무 다르게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애기한테 말을 시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 안 좋아? 복종보다는 사랑을 먼저 가르쳐주고 싶다는 게 서영 씨의 훈련 철학입니다. 과수원 바로 앞에 집이 있다는데요. 이야, 이건 연못 아닌가요?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성하신 곳인데 이제 연못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집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작은 집이 제가 지내고 있는 집이에요.
견종불문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한 가족을 이룬 32마리의 개들. 손님 맞이로 시끌벅적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개들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잘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맨날 가족들이랑만 있으니까. 오늘 여러 번 놀라는데 여기가 집 맞나요? 문 상태가 왜 이런가요? 현관문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안 뚫려 있었죠. 안 뚫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여기다 방에다 가둬놓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가거나 이럴 때마다 애들이 조금씩 뭐 긁고 물어뜯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밑에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천으로 대가지고 그냥 애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난방이 문제가 되고 여름에는 모기가 또 문제가 되고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애들이 그게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순탄치 않은 시작. 과연 집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얘네들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침대도 뺏기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밤에 누우려고 하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애들이랑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가 침대에 누우면 한 5-6마리 정도가 침대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딱 침대에 누워봤을 때 그중에 한 마리가 없으면 불러요. 불러서 꼭 여기로 오게 해야 돼요, 저는. 네, 그래야지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서 있어야지 전 좋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개맞춤 하우스. 이 정도면 서영 씨가 개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반려인이라면 절대 공감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견집사의 삶. 신나게 놀고 왔으니 이제 배를 좀 채워야죠. 무려 32견분을 준비해야 하는 식사 시간. 사료가 아니라 고기를 한솥 준비하셨네요. 저녁 줄 거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그 밥에 비벼가지고 국밥처럼 만들어서 주려고요. 애들한테 그래도 저희가 좀 먹는 거에는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남들이 보면 특식이겠지만 매일 한 끼씩 정성을 다해 챙기는 일반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요리도 잘하세요? 아니요, 저 요리 못해요. 똥손이어가지고요. 요리 못하고 요리는 엄마가 하세요. 가족들 요리는 엄마가 하시고 이렇게 강아지들 요리만 제가 하고 있어요. 강아지들 요리는 엄마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보면은 사람 먹는 것 같이 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재료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요리 자체는 정말 강아지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거여서 조리나 간은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고기랑 그다음에 쌀을 이용해서 그냥 만들고 있거든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식사 배분. 32마리 모두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데요. 복사야 밥 먹어. 컴퓨터 밥 먹어. 이리 와. 밥 먹어. 복사야 밥 먹어. 아니 이거 먹어. 네, 너무 좋죠. 잘 먹으면. 근데 막 고기만 먹고 밥은 싹 남기고 이러면은 얄미워요. 이렇게 다 잘 먹어주면은 너무 좋아요. 더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저는 안 주지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줘요. 조금만. 네.
그냥 칼같이 안 된다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애들 좀 뚱뚱해요. 예. 아주 잘했어요. 한복이도 잘했어. 이 새끼들. 스케일이 남다른 미식견들의 식사 시간이 무사히 끝나고 이번엔 각종 의약품을 챙겨 반려견 특별 관리에 나선 서영 씨. 응? 누구부터 할까? 우리 깨보기 할까? 깨보기? 우리 깨보기 건강한지 안 한지 한번 볼까, 엄마가? 응? 시간 날 때마다 애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간지럽지는 않은지, 피부병은 없는지, 뭐 발톱, 손톱은 괜찮은지, 뭐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깨보기는 좀 귀를 긁었는데 안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겉에 귓바퀴만 조금 간지러워하는 것 같아서 좀 연고 좀 발라줬어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수의사예요. 네. 개밥 전문 셰프로 활약한 서영 씨의 진짜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병아리를 그 학교 앞에서 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병아리를 샀었는데 그 병아리랑 너무 이제 교감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그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의사를 그때부터 이제 좀 꿈으로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수의사가 되었고 일하면서도 동물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다 동물 복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귀국 후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시골을 새로운 삶의 무대로 선택한 것인데요.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저를 기다려준 제 그 강아지들한테 좀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내려왔는데 강아지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하루 이틀 자꾸 그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좀 오래 있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유기견들을 자꾸 구조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식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울로 갈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여기서 지내게 된 것 같아요. 네. 아픈 사연을 가진 32마리의 개를 가슴으로 품었답니다. 열무가 처음에 이제 발견됐을 때 이만한 종양을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러 저희 병원에 온 거예요. 보호소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종양을 제가 제거하고 이제 열무가 너무 분리불안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열무가. 그래서 처음에 그 케이지에 넣어놨을 때 저희 입원 케이지에 넣었어요. 입원 케이지를 다 막 물어 뜯어놓고 뭐 입양을 가도 파양을 당할 그 확률이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제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입양을 한 케이스거든요. 여기가 수술하는데요. 꽤 종양이 컸었는데 조직 검사 보내보니까 다행히 양성이라고 나와서 이제 치료는 종료했죠. 또 여기 보이는 현복이라는 아이는 큰 개한테 물려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도 할 겸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는 보호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네 발로 잘 지내고 있는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해복이라고 엄마고 이 아이가 별복이라고 아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엄마 해보기가 이제 목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파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줄을 제거해주고 이제 그걸 치료해 주려고 데리고 올 때 같이 있었던 새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식구가 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모두 모이고 보니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인연, 아니 운명이었다고요. 입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아이한테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이제 얘네들이 정말 가족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구조, 보호, 입양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 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동물 등록비라든지 접종비라든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미용비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 6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잘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시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한테 최소 3달이라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해온 아이가 바로바로 화장실도 가리고 사람한테도 바로바로 오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걔네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금방 파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천천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난 다 좀 생각을 하시고 입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서영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이 동물에 관한 사회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전부 그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입양을 보내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마당개만 한해서 하지 말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거를 조금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개체 수가 줄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면 개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라고요. 최근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개들을 향한 애정이 아무리 남다르다 해도 32마리를 혼자 돌보는 건 무리. 때맞춰 든든한 지원군이 오셨네요. 달복이 들어 누웠어. 그래. 얘 좀 봐. 자기만 이뻐하라고. 응, 그랬어. 아이고, 이뻐라. 응. 아우, 시원하다, 우리 달복이. 그치? 응? 엄마가 뽑아주니까 가만히 있네. 응. 내가 뽑아주면 뭐라 그래. 그래? 응. 고요할 줄 알았던 노후에 32마리 개 손주들이 생겨 진땀을 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서영 씨의 어머니. 얘네들 너무 귀엽고 좋은데 좀 힘들죠. 힘들기는. 하루 종일 얘네들 관리죠. 이렇게 털도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빛도 비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벌레 같은 것도 있는지 보고서는 해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요. 처음에는 좀 반대했죠. 반대하고 얘가 아까워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저도 요새는 되게 보람을 느껴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 딸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지금 혼자 있는 게 제일 그런 거지, 다른 거는 다 전 만족하고 있어요. 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고 또 그런 마음씨를 갖고, 그런 게 얘가 저기 친구 같은 그런 사람 하나 만나서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올 만큼 자기 일에 열정적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내려온다고 했을 땐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금은 누구보다 딸을 응원해 주신답니다. 너무 든든하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 혼자 있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같이 계셔주니까 제가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는 동안 행복하게라는 그거를 제가 모토로 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동물들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엄청 행복해 보이네. 서영 씨는 오랜 염원 끝에 작년 2월 집 앞에 동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근데 약이 네, 한번 체중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상하게 딱 잡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좀 살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아기 체중 한번 재보고 혈액 뽑고 그러고 나오도록 할게요. 아기 이대로 가져가서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할 수 있지? 이 아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 있는 아이여가지고요. 약을 저번 치료할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갑상선 수치를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약이 들어가고 있는지 수치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물병원이 이런 가축 대동물 말고 소형 동물을 보는 동물병원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 다행이죠. 안 그러면 광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동물병원 오면서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동물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아이들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진료도 예를 들어서 과잉 진료 같은 거 안 하시고 딱 필요한 거 중심으로만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믿음 가고 그렇죠. 자신의 반려견뿐 아니라 아프고 소외받는 모든 동물들에게 행복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5월 16일부터 약을 먹었으니까 지금 3주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 결과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도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이제 높다고 나오면은 그 갑상선 수치가 그럼 용량을 더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이번에 결과 한번 보고 또 조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목요일에 뵐게요. 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가볼게요. 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자신의 꿈인 일명 문턱이 낮은 동물병원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서영 씨.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이런 시골이나 이런 곳에 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이런 병원들이 생겨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연대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애들한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늘리고 있는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글쎄요, 장담은 못 하겠는데 여기 아기 고양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아기 고양이 2마리가 며칠 전에 또 들어오긴 했는데, 아, 그쵸. 제가 장담 못 한다고 했잖아요. 소외되고 버려진 개들을 위해 선택한 시골에서의 삶. 시골 동물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서영 씨의 내일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지 기대됩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더욱 강화된 정책으로 동물복지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길 KTV도 응원하겠습니다.